주차 3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차 시 수업은 이 색채 마케팅인데요. 주로 우리 전 시간에 2차 시에서 수업했던 거, 1차 시, 2차 시 수업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트렌드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달아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색채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색채들을 이 색상별로 대표적인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빨강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서도 이 빨강에 대한 것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빨강에 대한 것들은 보통은 이렇게 식욕을 돋구는 컬러라고 많이 있고요. 또 대부분은 이 요식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색이 이 레드입니다. 그것들의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코카콜라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코카콜라는 이 떠오르는 것들이 이 레드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음식에 관계된 것들, 이런 요식업체에서는 이 레드 컬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패션에서도 도발적이고 관능적인 그러한 이미지 연출에 효과적인 색으로 이태리 브랜드 이 발렌티노 또 강렬한 이런 레드 컬러로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컬렉션에서 이 피날레를 이 붉은 레드의 이 정열적인 이미지에 장식하는 이런 작품들을 많이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 다음은 오렌지, 주황색입니다. 오렌지 컬러는 이런 친근함, 활력, 행복, 기쁨, 유쾌함, 따뜻함들의 그런 감정을 불어일으키죠. 그래서 원기왕성한 그런 이미지로 젊은이들의 색상으로 각방 같기도 합니다. 이 빨간색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욕을 돋구는 대표적인 색상으로 이 탭을 데코에 활용하면 좋고요. 또 상큼한 그런 이미지의 오렌지 컬러로 브랜딩을 잘한 대표적인 이 아이템으로 음료수 환타가 있죠. 그래서 패션에서도 이렇게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이미지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또 이런 충동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색이 이 주황, 오렌지 컬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옐로우입니다. 보통 우리가 옐로우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요즘 보면 여러분들이 이 맥도날드 그리고 이마트가 이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맥도날드와 이마트가 이런 가볍고 재미있는 옐로우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브랜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패션에서도 명도가 높기 때문에 쾌활하고 상큼한 그런 이미지의 젊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좋은 컬러가 이 옐로우입니다. 그리고 옐로우는 또 이게 명시성과 이 명시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도로 경계판에서도 많이 사용하고도 있죠. 예, 다음은 그린, 초록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록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이 스타벅스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커피 문화를 바꾸게 한 게 또 이게 스타벅스죠. 그래서 스타벅스는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이런 카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그린을 시그니처 컬러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서브웨이 여러분들 서브웨이 다 가보셨죠? 그래서 이 서브웨이는 또 이 건강한 이런 샌드위치를 파는 프랜차이즈 이 서브웨이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친화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그린의 로고와 간판에 활용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블루인데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생겼네요. 블루는 이 생산성을 높이는 색으로 기업에 매우 선호하고 이 페이스북이나 이 삼성, 비자카드 등의 이 블루를 대표적인 기업의 대기업의 색으로 사용하고 있죠. 또 이 반면 식욕을 돋구는 데는 가장 좋지 않은 컬러로 이 요식업계에서는
블루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음식에서는 이 블루 컬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다이어트 컬러를 하고 싶다면 블루 계열의 습기를 사용하는 그렇게 활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퍼플입니다. 예, 퍼플은 이런 예민함과 예술적인 감각을 나타내고요. 왕실의 위엄을 상징하는 고귀한 이미지 때문에 패션에서 또 드레스에 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죠. 또 고급스러움을 주고 또 이렇게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미용 제품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예술 계통의 이런 애니메이션의 환상적인 이런 거에서도 이런 퍼플의 색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블랙입니다. 블랙하면 보통은 이게 이제 연령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젊은 사람 중에서는 이 블랙에 대한 이미지가 세련되면서도 무난한 이런 이미지 때문에 패션계에서는 자주 쓰이는 색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이 럭셔리한 런웨이 컬렉션이 아니더라도 이 데일리 패션에서 또한 웨블업을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컬러이죠. 거의 모든 색깔의 배색이 잘 어울리는 게 이 블랙이죠. 이 샤넬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샤넬 명품을 유지하고 있는 이 브랜드 컬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여러분들이 20, 30대의 이 남성들이 블랙을 좋아하는 이것들은 굉장히 세련됐다, 감각 있다. 그렇게들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죠. 예, 다음은 이 마케팅에서도 이 아트 슈머라는 얘기들을 많이 씁니다. 이 아트 슈머가 뭐냐면요. 이 문화와 소비자를 합쳐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소비 활동을 통해서 이런 문화적인 만족감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소비자층을 보통은 우리는 아트 슈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험을 중시하는 밀레니엄 세대예요.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세대, 요때 출생한 세대들을 보통은 이제 MZ세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밀레니엄 세대. 이 사람들이 소비 중심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겨냥한 이 브랜드의 네임밸류나 제품의 가성비보다는 이런 전시회, 예술작품 등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와 경험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소비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 아트 슈머라고 얘기를 하고요. MZ세대들은 그 전에 부모 세대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그런 소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그런 소비를 이끄는 특징도 가지고 있는 게 이 특징입니다. 또 유통업계에서는 이런 아트 슈머를 겨냥해서 유명 예술가와 컬래버레이션한 상품들을 내놓거나 브랜드의 이런 페스티벌이나 갤러리, 콘서트 등 이런 문화 프로젝트를 결합한 이런 아트 마케팅을 펼쳐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아트 마케팅에 대한 것들도 했지만 우리가 이 마케팅에서 또 이런 아트 슈머를 겨냥한 이런 마케팅들이 요즘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가 지금 아트 슈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트 슈머는 지금 뭐냐면요. 이 소비 활동을 통해서 이런 문화적인 만족감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소비층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중시하는 이 밀레니엄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유명 예술가와 이 명품들이 아니면 이런 상품을 같이 컬래버레이션 합쳐서 이 브랜드에 이 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페스티벌이나 갤러리에 콘서트 등의 이런 문화 프로젝트를 결합한 이런 마케팅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에서 최근에는 이 백화점에서도 뭘 많이 하냐면 뭐 이런 전시라든가 아니면 제품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이런 그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의 예술 활용을 이렇게 또 하죠. 그래서 이 아트 마케팅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그 우리가 이제 색채 마케팅, 이번 주는 이제 색채 마케팅을 하죠. 색채 마케팅도 하지만 이렇게 명화에 컬러를 넣어서 이런 기업의 이미지나 서비스에 이 문화라는 코드를 전략을 세워서 이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시켜서 이런 감성 마케팅의 전략으로 하는 마케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고급화시키는 거죠. 브랜드를 고급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개선을 하는 마케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마케팅의 예술을 이렇게 역사적인 것들을 간단하게 본다면 이런 예술을 기본으로 해서 바탕으로 기업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여나가는 이 고도의 감성 마케팅 전략으로서 문화 예술을 접목시킨 마케팅을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 60년대, 70년대에는 이 산업화 시대라고 하죠. 그때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여의치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형태만 좀 잘 제품을 하면 잘 팔리는 시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이게 이제 그 88 올림픽 세대가 되면서 이 정보화가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이 되죠. 그래서 사용하기 쉬운 제품들을 막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창출하는 제품들을 막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90년대가 되면서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난 다음에 2000년대 와서는 이게 이제 마케팅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만들어져 있고 다 있어요. 없는 것들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략들을 어떻게 전략을 하냐면 이 소비자들한테 이 소비자들한테 뭐가 되냐면 감성, 음, 문화를 통해서 사회적인 공유 가치를 선도하는 제품인 이런 그 소비자들의 감성에 움직이는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가 되고 정보화 시대에서 이렇게 감성 문화, 이런 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대가 변해가면서 제품 출시 또한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럼 예술을 이용한 이 아트 마케팅, 마케팅의 그런 그 어떤 면에서 전개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가 마케팅의 전략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 상품 기획입니다. 이 루이비통이 이 콜라보 컬렉션입니다. 이 그 아티스트들이 이런 고유한 개성을 살리면서 자사의 제품이 추구하는 스타일에 부합하도록 소비자에게 높은 이런 인지도와 한정된 기간 동안 이 희소성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이벤트 비슷한 이런 그 한정판 이런 그 마케팅 전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 기획을 전략을 세워서 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런 루이비통 하면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 쿠사마 야오미는 이 물방울 동그라미 이 방울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이렇게 그 콜라보를 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이게 한정판이기 때문에 이게 만들자마자 이제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장소 마케팅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샤넬인데요. 샤넬의 이런 그 파빌리온을 만들어서요. 이거는 이제 그 매장을 단순히 제품 구매 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적인 그런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예술 공간으로 연출을 해서 차별화된 컨셉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더욱 참신한 그런 경험을 주도록 하는 이런 장소 마케팅을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외부 고객 관리입니다. 이런 그 브로콜라즈라는 이 리폼이요. 그래서 이 마케팅에 외부 고객으로는 이 아트슈머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을 이렇게 예술적인 인목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상품의 미적 측면에 대해서 기대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품질에 있어서도 까다로운 이런 소비자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그 콜라보를 리폼을 하는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내부 고객 관리입니다. 이거는 존 루이스 백화점의 예술 워크숍이에요. 그래서 내부 고객들의 발전하고 개선하는 이런 매출 증대를 이끌어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의 그런 소통 능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키고자 이런 딱딱한 기업 내부를 예술의 유연성과 창의력을 투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막 안에서 이런 그 내부 고객 관리를 위해서 안에 초청을 해놓고 이런 이벤트 비슷한 이런 워크숍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케팅은 이렇게 뭐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공간을 하거나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 리폼을 하거나 이런 내부에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이런 이벤트들을 하거나 이렇게 굉장히 그 마케팅 전략들을 우리가 색채 마케팅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전략들을 세워서 하는 이런 마케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마케팅을 한다는 거는 매출하고 관계 있겠죠. 그래서 매출을 하기 위한 이런 기업에 대한 이미지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 트렌드 컬러를 한번 조사를 했어요. 이 1919년에서 2022년까지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 팬톤사에서 이런 트렌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은 이 트렌드 컬러가 이런 인테리어나 이 그 뭐 다양한 장소에 대한 거나 그리고 이 그 뭐 여러 가지 이 제품에 대한 것들, 패션에 관계된 것들, 뭐 굉장히 다양한 이 용도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간단하게 이 트렌드 이미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919년에서는 트렌드 컬러가 리빙 코랄이라는 이름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팬톤사에서는 이 컬러 오브 1919년에 이 리빙 코랄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리빙 코랄에 관계된 제품이며 패션이며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양하게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패션이나 이런 그 백이나 이런 소품들에 대한 이 리빙 코랄이라는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트렌드 발표를 합니다. 또 이안 이 데몬포트는 이 컬러의 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의 작품만 봐도 이 컬러의 맛을 연상하게끔 이런 느낌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또 1920년대에서는 팬톤 트렌드 컬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클래식 블루라는 색을 발표를 합니다. 팬톤은 이 클래식 블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대를 초월한 단아하고 영원한 푸른 빛깔이라고 해서 이 그 클래식 블루라는 그래서 이 한때는 이 블루 색깔이 한참 그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020년도에는 이 팬톤 트렌드 컬러를 해가 진 하늘에 어스름을 표현한 이 컬러의 가장 특징인 안정감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우리가 19년에 이 리빙 코랄이었다. 그 2019년에 이 산호색인 이 리빙 코랄이었다면 이 2022년에는 차분하고 깊이가 느껴지는 컬러를 선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아하고 푸른색임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이런 안정감을 주는 색상이고요. 잔잔한 이런 호수와 클래식한 수트가 연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디에든 어색하지 않게 어울리는 컬러, 메이크업이나 패션, 인테리어 등에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을 듯한 이런 색을 발표했습니다. 이 팬톤에서는 이 트렌드 컬러를 언제 발표하냐면
한 12월 정도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우리가 이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였는데 이 발표는 19년도에 했습니다. 19년 12월에 했죠. 그래서 2020년에는 좀 이렇게 암울한 시기가 있었죠. 2020년, 2021년에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루 색상이 한때 2020년대에는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블루, 파란색은 늘 이런 차분함, 자신감, 그 다음에 연결된 느낌을 동시에 주는 색입니다. 그래서 클래식 블루는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안정적인 기반을 갖고 싶어하는 우리의 필요에 부응하는 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클래식 블루는 시대를 초월한 이런 파란색으로 심플함을 돋보이는 색입니다. 해질 무렵의 한우를 암시하듯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면서 안정적인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호를 받는 듯한 느낌도 주고 인간의 영원한 평화와 고요의 느낌을 전달하는 이런 클래식 블루의 색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런 웜톤의 이런 컬러들을 함께 활용하면 안정감 있는 컬러 조합을 완성하기도 했고요. 또 시간과 날짜에 따라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하늘의 다른 색깔, 보랏빛, 잿빛 함께 섞여보는 색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색을 배색을 했고요. 또 모노톤의 화이트나 그레이 컬러를 활용하면 클래식한 느낌을 배가 된다는 더 효과적이라는 이런 배색에 대한 발표도 했습니다. 또 유형 매거진은 이번 팬톤의 색을 불안을 막는 블루라고도 얘기했고요. 2020년을 차분하게 시작하는 색이라고도 평가를 했습니다. 또 벤자민 무어에서는 2020년의 인테리어 컬러를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그 펄스 라이트라는 그 약간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 분홍빛 나는 아주 연한 분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펄스트 라이트 컬러는 이 공간의 생기를 더해주는 시원한 분홍색으로 부드럽고 신선한 장밋빛 색조의 편안함과 진정성을 표현해 일상에서 친숙하게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 벤자민 무어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페인트 회사입니다. 거기서는 2020년에 이렇게 펄스트 라이트라는 이름을 정해서 이렇게 연한 아주 연한 이런 분홍색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의 컬러는 퍼스트 라이트 2102-1070이라는 번호를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퍼스트 라이트 컬러는 공간의 생기를 더하는 시원한 분홍색에서 부드럽고 신선한 장밋빛 색조의 편안함과 진정성을 표현해서 일상에서 친숙하게 사용할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런 색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벤자민과 페인트의 이런 색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컬러는 이렇게 흐름을 가고 있고요. 2021년 작년에 이 펜터 컬러는 일루미네이팅 얼티밋 그레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암울한 시기였다면 2021년에는 좀 회복이 될까? 그래서 이런 그 옐로우의 색을 암울한 이런 그레이색과 이런 옐로우색을 했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이루지는 못했죠. 예, 그래서 이 팬톤에서 2020년 12월에 이제 발표했죠. 그래서 2021년 컬러는 일루메이팅 얼티밋 그레이라는 강인함과 희망을 상징하는 두 컬러의 조합으로 회색의 견고하고 단단한 이런 실용성과 밝은 노락의 활기와 앞으로의 밝은 미래에 대한 상징성을 담았죠. 근데 어떻게 됐죠? 그렇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팬톤의 올해의 컬러 선정 이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이미지들을 그래서 작년에는 2021년에는 이런 바닷가에 널린 자갈과 같은 얼티밋 그레이, 조용한 회복력과 항상성을 통해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색을 배색의 트렌드 컬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리메이팅과 얼티밋 그레이의 컬러를 이렇게 선정을 했죠. 올해 팬토니 꼼은 2022년에 컬러는 뭐였냐면 제비꽃 닮은 베리페리 요색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트렌드 컬러 2022년에는 이런 팬톤의 페리의 이런 제비꽃 닮은 약간 보랏빛 나는 청보라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색으로 올해의 트렌드 컬러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비꽃 닮은 베리페리 이게 이제 미국의 색채 연구소에서 뽑은 겁니다. 베리페리는 이런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어서 만들어졌죠. 파란색은 일관성과 평온을 상징하고 빨간색은 에너지와 활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펜터는 베리페리에 대해서 모든 푸른 색상 중에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색, 미래를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섞인 덕분에 대담한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활기, 즐거움, 역동성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팬톤이 선정한 2022년 컬러는 베리페리 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페리는 기존의 팬톤 컬러북에 없던 새로운 색상이고요. 세계에 대한 매우 새로운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색상을 생각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고 합니다. 2022년 올해 컬러 베리페리는 팬톤 색상 번호를 17, 3938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는 컬러라고 얘기했고요. 또 이 블루 컬러와 보랏빛 붉은 기조를 섞었다 얘기합니다. 용감한 창의성과 상상력 있는 표현을 격려하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죠. 그래서 베리페리는 우리가 겪은 변화의 순간을 나타내는 글로벌 시대 정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컬러를 중요한 의사소통 형태를 인지하는 것이 지속됨에 따라서 새로운 붉은 보랏빛과 푸른 색조가 스며든 색상은 우리 앞에 광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 2022년 트렌드 컬러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펜톤 컬러입니다. 펜톤은 보통 이렇게 그 색을 고유 넘버들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트 마케팅도 하고 색채 마케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은행 등 이렇게 자유로워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연상되는 브랜드명을 한 3개 이상 적어보세요. 그 중에 대표 브랜드를 적은 다음에 한 개만 적고 거기서 연상되는 형용사 이미지를 하나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일색이나 두 가지 색으로 배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이 패스트푸드, 음식점이나 은행 등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자유로운 주제로 하는 건데 지금 이겁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음식점이나 은행 이렇게 쓰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우리은행 많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뭐 맥도날드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거기서 내가 대표적으로 하나를 떠올리는 걸 하나 쓰고 거기서 떠오르는 형사 이미지 그리고 대표적인 색들 하나 있으면 하나만 붙여도 되고요. 3개 있으면 3개 붙여도 됩니다. 거기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여기다가 색을 뭐 이렇게 색종이로 잘라서 붙여도 되고요. 이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셔도 됩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는 브랜드 3개를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유 주제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한번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커피점을 하고 싶어. 그래서 스타벅스 또 뭐가 있죠? 뭐 뭐 판피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어 놓고 뭐 하나를 대표적인 거를 놓고 색을 칠하고 해도 되고요. 마트를 해도 됩니다. 뭐 LG마트, 롯데마트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식품점, 이마트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 두 번째는 자유로운 과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배색을 색을 여긴 팔레트입니다. 연상되는 이미지를 한번 적어 놓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